네, 검색 광고 실무 활용 이번 시간에는 검색 광고 운용 중에서 소재 관리와 노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관리는 일단 검색 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문구 전체를 광고 소재라고 불러요. 기본 소재는 사이트 제목, 사이트에 대한 설명, 뭐 연결 URL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위치 정보, 홍보 문구, 이미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은 확대되고 있죠. 네이버는 광고 그룹당 소재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둘 이상의 소재만 등록하면 노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성과 기반 노출은 반응이 좋은 소재가 우선 노출, 동일 비중 노출은 등록된 소재가 같은 비중으로 번갈아서 노출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카카오는 광고 그룹당 소재는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소재 노출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선택 옵션은 없습니다. 구글은 광고 그룹당 소재는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소재 노출 방식이 광고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최적화 사용 안함 선택할 수 있어요. 최적화는 클릭률이 가장 높은 소재가 더 자주 표현되는 거고요. 최적화 사용 안함은 광고 소재별로 랜덤하게 임의로 균등하게 표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성과 기반 노출하고 광고 최적화 로테이션을 보면 네이버의 성과 기반 노출과 구글의 광고 최적화 로테이션은 일종의 A/B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소재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네이버의 성과 기반 노출과 구글의 광고 최저가 로테이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두 소재의 우열을 비교해서 A/B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또 성과가 높은 광고 소재 노출 비율을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키워드 삽입과 대체 키워드 요거는 이제 네이버 할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키워드 삽입이라는 것은 이제 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가 설명 문구에 자동으로 삽입돼서 노출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디건, 히트텍, 셔츠를 검색을 할 때 여기 요 대체 키워드에 요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 키워드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 안에 이렇게 해서 셔츠를 검색한 사람은 마치 내가 셔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여기 문구를 다 쓴 것 같이 보이지만 문구 안에 자동으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검색 키워드에 이제 볼드 처리가 되고 연관성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체 키워드는 제목에 1개, 설명에 2개만 사용할 수 있고 삽입 방법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살펴봤는데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요렇게 큰 대괄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카카오는 요런 이게 뭐라죠? 이렇게 바로 그다음에 구글도 이렇게 해서 기본 텍스트 키워드 해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가 포함이 되면 어 키워드 삽입과 대체 키워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장 소재들이 있죠. 이런 것들 요렇게 뭐 그 목록표가 나오고 막 여기 별도의 링크들이 나오고 그런 거. 이게 인제 전부 확장 소재인데 네이버의 확장 소재는 어 확장 소재라는 항목이 있어요. 키워드, 제외 검색어, 소재, 확장 소재, 그다음에 타겟팅 탭들이 있는데 확장 소재를 누르면 이렇게 소재들이 나와요. 웹사이트 정보는 여기 인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인제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아 확장 소재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쇼핑 정보는 쇼핑에 등록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 노출, 네이버 예약이면 요렇게 네이버 예약하기, 계산하면 여기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금액 같은 거 있으면 눌러서 인제 계산하기를 누르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제목은 그 제목 하단이나 옆에 추가적인 제목들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볼드 처리된 게 좀 길게 나타나는 거죠. 네, 추가 설명은 그 하단 설명 중에서 인제 일부 설명이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들이 끄집어 나오는 그런 방식이고요. 홍보 문구 이렇게 뭐 몇 퍼센트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정해진 특별한 문구들이 있어요. 이벤트, 뭐 추가 할인, 신청하기 요렇게 특정된 것들 활용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건 설명보다는 좀 눈에 좀 띄게 들어오는 추가 홍보 문구로구나. 클릭을 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브 링크는 밑에 인제 한 4 가지, 5 가지 이렇게 추가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요런 메뉴. 그다음에 가격 링크.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파워 링크의 이미지. 파워 링크인데 그 이미지가 추가되는 그런 파워 링크죠. 그다음에 이미지형 서브 링크. 서브 링크인데 이미지가 추가된 서브 링크.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메뉴가 있으면 뭐 먹음직한 메뉴들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플레이스 정보예요. 그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매장의 분위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추가할 수 있고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는 내 블로그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별로 확장 소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캠페인 단위로는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유형별로 하나 등록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 단위로는 웹사이트 정보, 쇼핑 정보 등등등 해서 선택할 수 있고, 등록한 소재 개수는 유형별로 하나에서 5개까지 다양하고, 성인, 그다음에 병의원 업종은 파워링크의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의 확장 소재는 캠페인 단위와 광고 그룹 둘 다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하면 하위 단위인 광고 그룹 단위 확장 소재가 노출이 되고,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소재 노출 요일, 시간대,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확장 소재는 통합 검색과 더보기 영역에 노출되고요. PC와 모바일 등의 노출 영역에 따라 노출 기준과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PC 통합 검색은 상위 7개 광고 중에서 기여도가 높은 확장 소재가 우선 노출되고, PC 더보기에서는 등록된 확장 소재가 동시에 노출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기여도 높은 게 우선되고, 파워링크 더보기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노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사람이 인제 뭐 전화 예약이 필요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을 검색한다든가 뭐 음식점을 검색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가 일단 우선 기여도가 높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 볼 때는 기여도가 높지만 PC에서 할 때는 그 기여도가 낮으니까, 뭐 지도라든가 뭐 후기라든가 인제 이런 게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위치로 노출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변동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카카오 확장 소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 확장 소재가 함께 노출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뭐 제목, 설명 문구, 기본적인 노출 소재 추가해서 이제 광고 효과의 기여도를 높이는 거죠. 네, 이렇게 제목 있고, 내용 있고, 여기 사이트 있고, 이렇게 조그만 썸네일들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동일하죠. 네. 네, 이렇게 가격 노출, 메뉴 노출, 그다음에 썸네일, 네, 이미지 이런 거, 계산하기, 문의, 여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가 있고, 이제 전화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확장 소재를 하나씩 보면 썸네일 이미지형, 예, 그다음에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까지 노출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 제목, 예, 그다음에 말머리, 예, 요렇게 이벤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멀티 썸네일, 이렇게 여러 개 썸네일이 나오는 걸 멀티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가격 테이블, 예, 요거, 그다음에 톡 채널,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계산 버튼, 그다음에 부가 링크, 병원 소개, 진료 안내, 오시는 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카카오의 확장 소재죠. 자, 구글 확장 소재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시계 수리를 해요. 그러면 시계는 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경로 이런 게 나오고,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 상담, 맞춤 임플란트에서 그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키면 좋을지를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장 소재가 좀 다르게 노출됩니다. 네, 구글의 확장 소재는 에셋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사이트 링크, 확장 문구 뭐 이렇게 할 때 누를 수 있었고, 아예 검색 그 캠페인을 만들 때 그 안에서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었죠. 광고 소재에서. 통화 버튼 위치 정보, 웹사이트 링크, 텍스트 등 추가한다는 면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랑 좀 동일한데, 광고의 성과가 도움이 될 때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에셋이라는 말을 별도로 써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광고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에셋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구글 예전에 기본적으로 동적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 동적 구조화된 스니펫 광고 확장, 판매자 평점 광고 확장, 동적 콜아웃 광고 확장 등을 통해서 광고 성과를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네, 구글의 확장 소재의 경우에 광고주가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적을 계산할 것으로 예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노출시켜줘요.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위치 확장, 제휴사 위치 확장, 콜아웃 확장을 해주고요. 고객 연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 전화번호 확장,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화를 유도해야 될 것 같다면 사이트 링크 확장, 콜아웃 확장, 구조화된 스니펫 확장, 가격 확장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앱 다운로드가 필요할 것 같다면 앱 확장, 사용자 정보 제출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리드 양식 확장으로 선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랜딩 페이지 전략이에요. 랜딩 페이지 이제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죠. 표시 URL은 그 특정한 상세 페이지나 무슨 이벤트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사이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연결 URL은 그 행사가 링크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말하죠. 랜딩 페이지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뭐 상품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다양하게 광고 목표에 따라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슨 결제 모듈, 팝업창 이런 거 띄우면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즈 채널 있죠. 먼저 네이버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즈 채널은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요즘 SNS도 그렇고 채널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즈 채널이라고 하고 도구에서 비즈 채널 관리해서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정당 총 1000개의 비즈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 전화번호 유형 중에서 통화 추적은 최대 50개, 네이버 톡톡 계정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확장 소재 탭에서 노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노출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정보 관리에서 비즈 채널 관리,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해서 웹사이트, 쇼핑몰, 콘텐츠, 전화번호 이런 것들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채널이 추가되고요. 이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네, 비즈 채널 종류 보셨어요? 웹사이트, 쇼핑몰, 콘텐츠, 쇼핑 제조사, 네이버 TV, 플레이스,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톡톡 이런 거 이제 목표에 맞게 설정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즈 채널 관리에서는 이제 정보 관리에서 비즈 채널을 우리가 수정 삭제 언제나 관리해요.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검토를 통해서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 채널을 삭제하면 해당 채널을 사용하는 캠페인의 하위 그룹, 또 광고 그룹 내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전체와 품질 지수도 삭제돼서 복구가 안 됩니다. 전화번호 위치 정보 비즈 채널은 삭제 시 해당 채널을 사용한 확장 소재는 삭제되지만 광고 그룹은 삭제되지 않고요. 전화번호 채널에 통화 추적 번호가 연결된 경우 추적 번호를 삭제한 후에 전화번호 채널 삭제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채널 정보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시스템이 일정 주기로 자동 캡처되고 검색 결과 미리 보기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임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등록된 비즈 채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광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광고 그룹에서 비즈 채널을 선택했다가 없으면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카카오 비즈 채널이요. 네. 도구 비즈 채널 관리해서 만들 수 있고요. 웹사이트 URL, 검수 계정, 카카오톡 채널, 업종 선택, 서류 첨부, 저장 이런 메뉴가 있어요. 비즈 채널 관리 눌러서 이제 여기에 비즈 채널 등록하기 누르면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채널 종류가 일단 비즈 채널 유형은 카카오는 웹사이트하고 카카오톡 채널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등록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검수 계정 제한적인 사이트거나 성인 사이트면 검수 계정에 테스트 아이디 넣어야 되고 채널을 연동하겠다면 선택할 수 있고 업종 선택하고 심사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서류를 하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바꾸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구글은 별도로 뭐 비즈 채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일단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웹사이트 중심이고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는 거죠. 네이버 광고 노출 전략을 한번 보면 일단 캠페인 단위에서는 캠페인을 선택하면 상단에 캠페인 정보가 떴죠. 캠페인 정보 수정을 누르면 처음에 설정했던 걸 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캠페인 정보를 온, 오프 해서 뭐 예산이나 아니면 시즌에 따라서 쉽게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죠. 캠페인에서 고급 옵션에서 이제 기간을 선택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고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URL 파라미터로 광고주의 사이트에 전달하는 거죠. URL 파라미터는 이게 어디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광고 시스템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고 캠페인 단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요 메뉴들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기본 설정은 온오프 상태, 캠페인 이름, 캠페인 유형,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돈을 쓰고 얼마가 클릭으로 이어졌는지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메뉴고요. 여기서 이제 노출 기간, 하루 예산, 예산 배분, 광고 그룹, 키워드 수, 전환 수, 전환율 이런 건 이제 캠페인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광고 그룹 단위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뭐 URL,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 뭐 매체,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PC 모바일 가중치, 키워드 확장, 소재 노출 뭐 이런 것들 메뉴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 단위에서 매체를 누르면 매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었죠. 이건 앞에서 네이버 때 살펴본 거예요.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 나눠서 선택할 수 있고 광고 그룹에서 제외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었죠. 광고 그룹에서 이제 그 타겟팅 탭 오른쪽에 광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타겟팅 탭을 선택하면 요율,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요건 우리가 안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타겟팅 탭 추가를 누르면 요일, 시간대 이렇게 해서 여기 요일, 시간대 타겟팅 변경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대 뭐 9 시부터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겟팅 추가, 지역, 그래서 지역 타겟팅 변경, 광고 노출 지역과 노출 제외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광주, 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하면 되고, 그다음에 타겟팅 탭에서 성별 여성한테만 노출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타겟팅 연령대 노출 연령대 변경 선택해서 변경하겠다. 변경. 그럼 이제 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타겟팅 탭 이렇게 하면 되고 타겟팅 탭에서 이용자 세그먼트에서는 뭐 어떤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하겠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노출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단위는 뭐 네이버 검색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식인 내부 페이지, 제휴 콘텐츠 파트너 페이지나 뭐 다양한 것에 이제 노출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키워드 확장, 뭐 소재 노출 방식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자,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네이버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 볼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은 뭔가 볼까요? 온 오프 상태, 광고 그룹 이름, 기본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일반 정보 성과 지표 이런 것들 추가하시면 오른쪽으로 툭툭 붙어서 지표들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죠. 자, 키워드 단위를 보면 키워드를 선택을 일단 하면 상단에 뭐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 타겟팅 탭 추가 누르면 지역, 요일, 시간대, 성별 타겟팅이 가능하죠. 네, 키워드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온오프 상태, 키워드 현재 입찰가, 품질 지수,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노출 현황 보기, 그 다음에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노출 가능 광고 개수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정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 URL, 전환 수 뭐 이런 거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 키워드 아이디, 등록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광고 노출 전략을 보시면 캠페인 단위에서 왼쪽에 이제 온, 오프 있고 광고의 노출 시작, 중단 이런 거 한 번에 볼 수 있고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볼 수 있죠. 광고 그룹 단위에 들어가면 선택한 것들의 이제 기본 입찰가, 일 예산, 뭐 집행일자, 노출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집행일자 수정으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거 가능하고 1시간 단위로 노출 요일, 시간 설정할 수 있어요. 키워드 단위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입찰가, 뭐 랜딩, 품질 지수, 입찰 현황 이런 거 맞춰서 할 수 있고 소재에 들어가시면 이제 소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 소재를 눌러서 여러 확장 소재를 더 등록할 때 이제 너무 많은 소재를 등록하기보다는 광고의 목표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고서를 누르면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이미 집행한 광고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항목별로 이제 구성도 하실 수가 있어요. 보고서에는 광고 계정, 그다음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별로 단위를 구분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저장, 수정,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러 항목 설정을 통해서요. 광고 노출수, 클릭수, 비용, 클릭률 뭐 이런 지표들 확인할 수 있고요. 분석 데이터 설정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이나 클릭된 디바이스 매체 유형, 시간대를 기준으로 광고 효율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글을 한번 볼게요. 구글 노출 전략을 보시면 구글 에드 자체에 잠재 고객 탭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캠페인 보기, 광고 그룹 보기, 계정 보기 선택할 수 있고요. 각 단위에서 노출 전략에 맞게 네트워크 위치, 언어, 예산, 시작 종료일 같은 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재 고객 누르고 광고 그룹 보기에서 상세 보기, 조합 보기, 제외 항목 이런 곳에서 타겟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표를 보고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타겟팅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땡땡땡을 누르면 연령, 성별, 자녀 유무, 가구 소득 등 인구 통계 탭을 통해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와 광고에 게재될 특정 위치 이런 거 타겟팅 할 수 있고 반경 지역, 위치 설정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리마케팅 설정도 가능한데요. 특정 웹사이트나 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쿠키를 심어서 다시 노출하는 거죠.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캠페인 맞춤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리타게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곳에 방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모수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리타겟팅 활용 시 모수에 해당되는 유저가 검색을 하면 일반 노출과는 다른 광고 설정이 가능하고 모수에 맞는 광고 문화 설정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네. 리마케팅 설정 방법을 살펴보면 설정하려는 모수를 모아야 되죠. 그래서 구글 애즈,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걸 연결하셔서 데이터와 구글 애즈를 연결해야 됩니다. 좌측에서 데이터 관리 도구를 선택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선택을 하시고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오셨으면 좌측에 요 관리를 들어가세요. 관리를 들어가서 관리자에서 계정 설정에서 추적 정보에 데이터 수집을 누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정을 ON으로 요 바꾸세요. 요거를. 버튼을. 그러면 이제 구글 애즈랑 연동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구글 애즈로 돌아와서 계정의 도구 라이브러리 잠재 고객 하면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잠재 고객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눌러서 웹사이트 방문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페이지죠. 웹 사용자, 유튜브 사용자, 고객 목록, 뭐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겠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이 특징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GA4라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게 구글 애널리스트 4예요. 그냥 구글 애널리스트 하면 GA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그 전에 버전이 있어요. 2023년 7월에 종료가 됐고요. 현재 하시는 건 전부 다 GA4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벤트 기반 모델이고요. UA는 세션 기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다르고요. 측정 개념은 GA4는 사용자 이벤트 중심으로 스크롤, 클릭, 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조회, 참여 이벤트 기본 수집해서 행동을 분석하는 게 특화됐고요. UA는 이제 사용자나 세션이나 페이지 중심, 그러니까 웹에 좀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랫폼 범위는 GA4는 앱이나 웹 통합된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아,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는 웹 홈페이지, PC용 웹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포트 구조는 GA4는 기존 유료 기능 상당 부분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요. 경로 분석, 퍼널, 코호트, 세그먼트 중복 등 고급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A는 이제 고급 분석은 제약이 좀 크고요. 획득, 행동 전환 등 고정 메뉴 중심으로 정형화된 그런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근데 GA4는 머신러닝 예측 기반이고요. 이탈 가능성, 구매 가능성 등 예측 지표, 이상 탐지, 자동 인사이트 등 머신러닝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캠페인 최적화, 여정 분석에 효과적이고요. UA는 기본적인 리마케팅 세그먼트, 간단한 인사이트 중심이고요. 예측 지표 이런 것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환은 GA4는 이벤트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세션과 분리된 이벤트 기준 집계 전환수 경로 분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1대1 비교는 좀 부정확할 수 있어요. UA는 목표 중심이에요. URL, 이벤트, 지속시간, 세션당 페이지뷰 등 중심으로 해서 유형별 목표 설정, 세션 기준으로 전환을 집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으로는 특히 여기 GA4가 이벤트 중심이다. 요거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품질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최저가 지표와 광고 품질 지수인데요. 최저가 지표가 새로 생겼죠. 최저가 지표는 광고가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요구와 의도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광고 연관 지수가 있고 클릭 기대 지수가 있어요. 연관 지수는 해당 키워드와 연결 URL의 연관도, 그리고 클릭 기대 지수는 클릭 발생 가능성을 1에서 10점으로 제공하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클릭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워링크 이외의 캠페인 유형은 검색 사용자와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 지수를 7단계로 구분해서 막대 형태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생긴 최저가 점수. 네. 1에서 3점이면 개선이 필요하다. 4에서 6점이면 평균이고 7에서 10점이면 양호한 거고요. 지수 막대는 이 2개 이하면 광고 품질이 좋지 않고 3개에서 5개는 다른 광고와 비슷하고 6개 이상이 품질이 좋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품질 지수는 7단계 막대 형태로 되고요. 신규로 등록한 건 막대 0개가 부여되고 1에서 3은 각별한 주의, 4에서 5는 보통, 6에서 7은 우수한 거죠. 네. 카카오의 이 광고 노출 순위 역시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구글 품질 평가 지수는요, 점수는 키워드 단위로 CTR,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이런 실적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이 됩니다. 지난 90일 동안 같은 키워드로 게재된 타 광고주의 광고와 비교한 결과
1에서 10점으로 평가를 하고 품질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광고주에 비해서 내 광고 및 방문 페이지가 그 관련성이 높다, 유용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광고 품질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클릭당 지불 비용이 감소해서 광고 게재 위치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료 클릭에 대해서 볼게요. 이 키워드 광고는 본질적으로 무료 클릭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려워요.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잘못해서 2번 누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과금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한 뭔가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그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도적인 광고비 소진, 뭐 품질 지수 상승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클릭을 할 수 있어요. 로봇이나 자동화된 도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막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의미한 클릭들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일반적인 유저의 검색 패턴에서 벗어난 그런 클릭도 있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클린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무료 클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클린센터에서 광고 클릭이 일어난 날짜, 시각, 그다음에 해당 키워드 광고 클릭한 IP 주소, 광고 게재 중인 URL 등을 제공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요. 노출 IP 등록을 하면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에서 광고 노출 제한 관리에서 최대 6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유동 IP도 차단할 수 있어요. 변경돼서 접속을 다른 곳에서 막 접속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끝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넣어서 차단할 수 있고요. 로그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도 부정 클릭이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자의 경우에 호스팅 업체나 별도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이제 클릭 날짜, 의심 키워드, IP 등록할 수 있고요. 여기는 광고 자산 관리에서 광고 노출 제한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최대 50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일드 카드 문자로 이 유동 IP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은 무료 클릭을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나 악성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클릭, 구글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광고 클릭 모두 무료 클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구글 시스템은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을 자세히 검사해서 무료 클릭과 노출을 파악하고 계정 데이터에서 삭제합니다. 구글에서 무료로 간주하는 클릭의 사례는 광고비나 광고 호스팅 웹사이트 소유자가 이익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클릭, 그 다음에 자동화된 클릭 도구, 로봇 또는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두 번째 클릭 같이 무의미한 클릭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불해 줍니다.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환율 계산하고 뭐 ROI 계산하고 로아스 계산하는 거는 파트 3에서 좀 많이 다룰 텐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만 좀 익혀볼게요. 자, 전환율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사 제비는 1000만 관객 돌파 기념 이벤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노출 수가 40만 회예요. 클릭 수가 3200회. 광고비가 160만 원이에요. 자, 이벤트 참여 수는 640건이네요. 자, 그럼 전환율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전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광고주가 목표했던 어떤 그 성과가 있고요. 그 광고 클릭을 통해서 비용이 지불된 그것과 성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가져온 건 이 클릭 수 3200회일 거예요.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 수가 우리가 원했던 성과잖아요. 그걸 분자로 집어넣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분율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정답은 20%가 되겠네요. 그죠? 네, 전환율은 20%. 네, 전환율은 20%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구글 광고에서 노출 점유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순위 지수와 동일한 영어다. 아니죠. 광고주가 총 입찰가 중에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니죠. 광고 품질 평가 점수,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아니죠. 광고가 노출될 수 있었던 총 횟수 대비 실제 노출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네,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세 번째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구글 애널리틱스는 기존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의 세션, 페이지 뷰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넘어 사용자의 모든 상호작용을 모 중심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죠. 네, 요거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고요. 네, 이벤트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365 기출 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시험이 끝난 다음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기억들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문제 번호까지 같이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